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놓고 국회에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데요.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표결을 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밤샘 농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고된 오후 2시쯤 국회의장실 앞 복도. 네 줄로 열을 맞춰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중립하고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여당 중진 의원들도 따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여 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선 곧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됐습니다.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한 방통위원장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 국민의힘 입장이 맞섰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 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도 위반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3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와 마약 사건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석 검사의 탄핵 소추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법적인 의회 폭거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일당한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까지 대장동 일당과 유착됐다며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신경 한 말씀 해주시다면.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고인석에선 김용전 부원장. 1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2갈래. 재작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무렵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중간 전달자가 빼먹은 돈을 빼고 6억 원이 최종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중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국이 부정확하고 시의원 임기가 끝나던 무렵 건너간 1억 원은 뇌물이 아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 자금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정치인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판결이 나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정치 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전달자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통령실이 조직을 개편하고 5명의 수석 비서관도 모두 교체해 2기 참모진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책실도 부활시켰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해 윤석열표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2실장 5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이 정책실을 신설해 3실장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정책실장으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임 초 기존 청와대보다 대통령실을 줄이겠다며 폐지했던 정책실을 복원했는데 정책실은 경제, 사회, 과학 수석을 밑에 두게 됩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의대 정원 문제 등을 챙겨온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실로 확대하는 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수석비서관은 5명이 12월 4일자로 모두 교체됩니다. 정무수석엔 한우섭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엔 황상무 전 KBS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홍보수석엔 이도훈 대변인이 승진해 자리를 옮기고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기용됩니다.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수석 5명 가운데 여성은 없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음 주에는 내각 개편도 가시화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관들 중심으로 개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적으로 발송이 되면서 새벽에 깜짝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먼저 장미쁨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동경주 나들목,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가 갑자기 아래 위로 요동칩니다. 같은 시간 주변 주유소 바닥도 출렁이듯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진앙지는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부근. 진앙지 주변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땅 흔들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막 확 지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옷을 막 좋아 입었다고. 그 실이 막 보한 게 막 꽉 찌게 돼. 그러가 또 저 한 대 문을 또 열어 잡았지. 열어 잡았지. 그것을 막 깔았대. 그때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알루첼로 저쪽 옆으로 지나가더구나. 제가 있는 이곳 뒷산 너머가 진앙지로 알려진 입천리입니다. 진앙지 인근 산 아래에 10여 가구 정도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벽면에 금이 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우측으로 한번 흔들고 좌측으로 한번 두 번 흔들더라고. 침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2번을 심하게 흔들더라고. 이제 화장실 가가 불로 켜놓으니까 금이 쫙 가버린 거야.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경북에서 59건, 울산 45건, 대구 15건, 부산 7건 등 전국에서 총 132건이 접수됐습니다. 7차례 여진이 이어졌는데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진앙지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첨성대를 포함한 주요 문화유적도 피해가 없었는데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은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적으로 기상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지진 발생 30여 분 뒤 재난 문자를 발송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안성시 칠장사에서 불이 나서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자승 스님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하는 소신 공양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안성의 칠장사에서 불이 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불은 스님들 숙소인 요사체에서 시작돼 3시간 만에 꺼졌는데 현장에서 자승 스님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승 스님은 33대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인물로 조계종의 고위 인사입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여 구체적인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칠장사에 온 자승 스님은 주지 스님을 만난 뒤 요사체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화재 당시 요사체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승 스님의 차 안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메모 2장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엔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한 것이니 경찰분들은 검시할 필요가 없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모의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명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찰 내 다른 장소에 있었던 주지 스님 등 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별도로 칠장사를 찾았는데 자승 스님이 불교계 유력 인사인 만큼 테러 및 안보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종단의 안정과 불교의 뜻을 전파하길 바라며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하는 소신 공양을 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칠장사를 찾은 동료 스님들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비스럽고 인품이 좋지. 현장이 비참하다고 그럴까 처참하다고 그럴까. 자승 스님의 장례는 조계종 종단장 형식으로 조계사에서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다음 달 3일 오전에 예정됐고 불교식 화장인 다비는 자승 스님 소속 본사인 용주사에서 시행됩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